안녕하세요. 춘원TV의 임춘호입니다. 오늘은 6.3 대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최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역시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과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까요? 첫 번째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고 세제는 현상 유지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세제나 각종 규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양도세, 종부세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과 서민 주거 지원입니다. 전세 자금 이자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 보호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특별 공급비율 확대와 소형주택 확대도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민간과 협력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공급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시장 개입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세제나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등 세제는 당분간 손대지 않고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런 정책 기조는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
입주까지는 최소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효과와 시장 재편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실제로 착공 분양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장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등 핵심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으로 신규 공급이 늘어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되면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는 금리 변동, 글로벌 경기, 국내 경기 침체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단기적 변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일부 시장은 장기적으로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불확실히 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투기 억제보다는 주거용 주택 공급 확장에 방점을 찍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정책이 발표된다고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고 신규 주택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실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그 속도와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2025년 현재도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고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가격을 지지하고 금리 인상은 수요를 억제하는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주목하는 지역과 상품의 수급 상황, 즉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 등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입지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금리 변동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출 금리, LTV, DSR 등 금융 규제의 변화와 자신의 자금 조달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하고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에 맞는 투자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은 정책 변화와 경기의 불확실성, 글로벌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단기적 시대 차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현금 비중 확대 등 방어적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분양과 공급 과잉이 있는 지역, 인구 감소 지역 등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재명 후보 역시 투자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공존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품과 지역에 집중하고 단기 투기성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실행 속도와 실효성에 주목하고 둘째, 지역별, 상품별 수요 공급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셋째, 금리,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과 레버리지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리스크 분산과 장기적 관점의 방어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다섯째, 실수요 기반의 안정적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정책 발표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실제 시장에 미치는 구체적 변화와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돈이고 돈은 곧 경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외 경제가 최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춘원TV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 수정 여부나 실현 가능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정책 동향을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